기자추적 만지용입니다. 요즘 유독 연예인들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죠. 저희 올드스타도 앞서서 홍지윤 씨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조회수가 70만 회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적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스타들이 어떤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홍지윤 씨뿐만 아니라 홍지윤 씨와 동시기에 비슷하게 활동을 했는데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분이 한 분 또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가수 마리아 씨입니다. 자, 마리아, 미스트롯2 출신이죠. 홍지윤 씨와 함께 출연을 했었고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같이 트로트를 부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일단 눈 가리고 들으면은 이게 외국인이 불렀어? 라고 놀랄 정도로 대단한 가창력을 선보여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죠. 미스트롯2 종영 이후에도 TV조선 여러 예능에 출연을 해왔고요.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원래 본인이 K-팝 가수를 꿈꾸다 2017 뉴저지 한인의 추석 큰잔치에 참가해 1위를 차지한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원래는 버클리 음대, 음악적 소양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이거 합격을 했는데도 학교에 가지 않고 한국행을 택했죠. 결국 이렇게 K-팝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고 미스트롯2를 통해서 이걸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마리아가 요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지 찾아보니 최근 전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마리아. 이 좋은 날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다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스타뉴스라는 매체의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요. 마리아는 지난해인 2022년 5월 좋은 날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 즉 허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와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거죠. 당시에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내용 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요. 하지만 소속사 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발을 했죠. 이 과정에 마리아, 소속사 측이 사생활 침해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나게 됐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 외에도 양측의 입장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마리아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소속사는 상황 수습을 했을 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마리아 측, 이 모욕적인 표현에는 2021년 8월 소속사 대표가 편곡자와 통화하던 중 편곡자에게 마리아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게 마리아 측의 주장이죠. 자, 이에 대한 소속사의 반박은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도 편곡자와 같이 올려달라고 해서 편곡자 측과 언쟁이 있었고 마리아가 편곡자에게 험한 말을 했다. 편곡자 측이 편곡비 외 추가 비용과 추가적인 손해배상 비용을 요청했고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편곡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죠. 자, 또 다른 마찰은 마리아 측은 광고계약서 사본 교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고 그리고 소속사는 계약 상대방 이슈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마리아 측은 소속사 측이 광고 모델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라는 걸 문제를 삼으면서 사본을 받지 못한 채 광고 모델로서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할 품위 유지 등 계약 의무 준수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이때 소속사 측, 광고 모델 계약서는 계약 상대방의 이슈로 인해 계약서 확보가 늦어지고 있었으며 마리아도 이런 내용을 소속사로부터 고지를 받았으면 물론 그와 같은 사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수신한 즉시, 마리아가 보낸 내용 증명입니다. 받는 즉시 광고 모델 계약서를 마리아에게 전달했다라고 또 반박했죠. 또 다른 충돌은 마리아는 행사비를 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얻었다는 거고 소속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업계 불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주장입니다. 소속사 대표의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상의 없이 행사비를 낮춰 계약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가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소속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연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대표는 친분 관계를 통해서라도 마리아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적은 비용에 해당할지라도 공연 계약을 체결해 마리아의 무대 경험 및
대중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부단히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쪽 얘기가 팽팽하죠. 듣고 보면은 어느 정도 양쪽의 입장 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언뜻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일단 양측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측 간에 지금 결정된 건 하나예요. 전속개혁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 효력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현재 다른 소속사 소속으로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양측의 분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얼마 되지 않았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사건은 조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난해 5월 먼저 전속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해 7월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분쟁은 남아있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서 지난 3월 말에 조정으로 회부가 됐는데 5월에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렇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정식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마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마리아의 소속사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재 마리아 측을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연락처가 하나 있어요. 전화기는 켜져 있고 신호음도 갑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라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아직도 마리아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 소속사와는 대표와 직접 통화를 나눴습니다. 일단 전속 계약이 현재 중단된 거, 이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본인들도 마리아가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 다툼은 계속 해나갈 거라고 했고, 이와 아울러 마리아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 누가 맞는 얘기를 했고 누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대중과 이런 언론의 손은 떠났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법원에서 가려질 상황만 남아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분쟁을 겪게 되면 방송사에서는 그 연예인을 쓰기를 꺼려하는 편입니다. 이 법적인 분쟁이 불거지는 사람을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했을 수도 있죠. 이걸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TV에 출연을 시킨다는 걸 제작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마리아 씨의 활동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더 따져보니까 이런 분쟁을 겪은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스트롯 출신입니다. 바로 미스트롯 1에서 최종 4위를 차지했던 정다경 씨 사례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있었는데, 당시 정다경 씨는 거마비 미정산, 연습 등 관리 소홀, 소속사 무단 이동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소속사로 보냈고,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해 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표준 계약서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회사로의 소속사 이동은 본인도 알고 있었다. 거마비는 흑자로 전환된 후에 정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수 관리도 연습실을 제공하고 트레이닝을 받게 해줬다라면서 계약 해지는 해줄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이 소송 어떻게 끝났을까요? 무려 1년 반이 지난 2021년 2월에 끝났습니다. 이때 정다경 씨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당시 소송 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부인 게이트는 이렇게 밝혔어요. 정다경은 기존 소속사 대표 등을 상대로 진행한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대표가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가 정다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전속계약서 등 처분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계약 조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을 이유로 법원이 이같이 정다경이 승소했다고 판단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이었거든요. 정다경의 기존 소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정다경이 수차례에 걸쳐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거죠. 자, 이에 대한 정다경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노출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활동에 전념할 것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다경 씨가 이런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이로 인해 그 기간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통상 잘 모릅니다. 지금 홍지윤 씨도 홍지윤 씨의 팬, 그리고 마리아도 마리아 팬 외에는 이런 전속계약 분쟁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 못해요. 일반 대중은 TV에 나오고 그들이 활동을 하면 얼굴을 보면서 그들을 익히는 거지,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TV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팬들 외에는 그들이 잊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정다경 씨 미스트롯 4위였죠. 여러분, 미스터트롯 4위가 누구죠? 김호중 씨입니다. 미스터트롯 이후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더 높였죠. 정다경 씨의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뺏겼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다경 씨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김호중 씨의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된 법적인 판단이 끝난 그해 8월 계약을 맺고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잦을까요? 일단 트로트 시장만 한정해서 보면은요, 트로트 시장 그동안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았습니다. 일단 파이가 작아요. 그리고 트로트 가수가 그렇게 큰 스타로 발돋움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주장할 기회도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버는 돈이 이만큼인데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은 활동이 막히고 더 나아가 변호사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로트 시장이 커졌고 팬들이 생겼고 트로트 시장에도 점점 질서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본인의 입장과 권리를 찾으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건 소속사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들이 자기가 인지도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이미 맺어진 계약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소속사 입장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겠다라는 입장이 생긴 거죠. 하지만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결국 법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 챔백씨 역시 이런 일들도 겪고 있는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불거지면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의 활동에 일정 부분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또 다른 전속계약 분쟁이 어떤 게 있을지, 과연 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께서 또 댓글을 통해서 의견 주시면 저희 올드스타가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